1번 학생부터 존경하는 인물. 네,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옛날부터 아침 새벽 일찍 출근하시고 밤 늦게 퇴근하시는 근면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티 한 번 내시지 않고 가정에도 힘쓰시는 모습이 저에겐 정말 감명 깊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제게 자랑이었고 저도 그런 아버지처럼 모든 매사에 집중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며 누군가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여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매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흐뭇해 하시겠다. 그치?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평상시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좀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하지 말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나의 이제 사례 같은 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 때 그걸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 걸 보고 내가 또 이제 많이 감명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걸 이제 조금 하나의 그 사례로 들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네. 또 다음 존경하는 인물.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최무선입니다. 최무선은 팝콜을 개발하고 화약을 만드셨는데 그 당시에 팝콜을 개발하고 화약을 만들려면 중국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중국까지 가게 되면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다는 모습에서 존경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화약을 새로 만들고 하는데 왜 만들려고 노력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때 외구의 침입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필요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화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거를 극복해내서 결국은 화약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본인이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노력. 그게 상상도 할 수 없잖아. 왜냐면 전혀 화약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화약을 결국은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화약을 만들어냄으로 해서 외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나라 국방력이 강화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거든.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부각을 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네. 또 존경하는 인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그치? 현장에 가면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답변을 하려고 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지금 이제 딱 생각나는 사람 없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안중근 의사님입니다. 누구? 안중근 의사님. 그래. 안중근 의사님. 그래. 안중근 의사님 하면은, 본인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 군인이셨고, 하얼빈에서 이토로를 암살한 게 생각납니다. 그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는 거는 그 범죄적인 표현이고 그게 아니라 처단했다. 왜냐,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우리나라를 가지고 식민지화 하려고 했던 거를 적의 수괴,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는데 나중에 재판할 때 안중근 의사가 떳떳하게 얘기를 하시잖아. 나는 대한민국 의병 장군이다. 그러니까 나를 전쟁 포로로 취급해라.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자기들이 그런 거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존경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존경을 하는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네. 또 3번 학생 고민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선정을 할 때 너무 막 거창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야 돼. 내가 앞으로 어떤 장교 또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 그래서 내가 그런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게 내가 앞으로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리더의 상과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좋죠. 그러면 이제 안중근 의사 얘기했고 또 생각나는 좀 고민 좀 하고. 뭘 했는지 기억나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나서. 응? 뭘 했는지는 아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아, 갑자기? 예. 그래, 그러면 생각을 하고 다음 존경하는 인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일이 결국 나를 돕는 일이다. 남을 도우면 결국 그것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봉사정신, 희생정신, 남을 배려한 태도 등을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을 우선시해야 하는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에 대한 가르침으로 저는 더욱 훌륭한 사관 생도가 될 기반을 마련해주신 부모님을, 저희 어머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 그래서 그 어머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앞으로 장교가 돼서 나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그 다음에 나보다는 우리 부대 단체를 생각하는, 그래서 상급자 부대 그리고 부하를 아끼는 그런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사실 그 중요한 덕목이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이기주의라고, 그렇죠?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아끼고 배려해주고 하는 걸 이타주의라고 그래,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기주의에만 빠져 있는데 그렇게 이타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타인을 구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그 오송에서 지하차도에서 물이 막 잠기고 할 때 그때 이제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또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 트럭 위에 올라가서 막 떠내려가는 사람 구해내잖아요. 그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손 막 살갗이 벗겨지면서 상당한 고통이 있었을 텐데도 그거를 이제 구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버스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그 시민들을 탈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유리창을 깨고 시민들 다 탈출하고 하면서 본인은 탈출을 못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되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그 희생정신, 이타정신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생들 일본에 가서 유학하다가 철로에 떨어진 사람 구하다가 이제 구해놓고 자기는 희생하고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 것을 가끔 봤거든. 근데 우리 군인이 결국은 가야 할 길은 결국은 나를 생각하는 길이 아니고 남을 생각하는 길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되겠죠. 또 존경하는 인물은?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제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는 경찰 생활을 하시면서 이 과일 박스라고 불리는 뇌물들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셨고 그렇게 청렴 결백한 공무원으로 사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저를 4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0년 정도간 매주 한 번씩 산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산을 다니면서 저는 끈기와 인내심을 배웠고 성취감이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인에게 필요한 자질을 만들어주신 제 할아버지를 저는 존경합니다. 그렇게 청렴 결백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사실은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청렴 결백을 하는데 이제 물론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렵지만
같이 계시는 이제 외할머니나 가족들도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 그래서 그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외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풍을 본인이 보면서 자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게 곧 청렴 결백이거든, 그죠? 옛날 우리나라 그 선비 정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되겠죠. 다음 우리 이제 아까 이제 생각 아직 안 났어? 다른 부분인데요. 네. 그러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김무성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전부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항상 노력하셨고 그 어머님과 모두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상하이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임시 정부를 세운 것은 물론 이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았을 때도 북한으로 넘어가서 평화적인 통일을 하려고 노력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분의 희생정신과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노력들을 본받고 싶어 그분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그분이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스파트 체크하면서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존경하는 인물의 어떤 부분을 내가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전 국민의 한 80% 정도가 존경한다고 하는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뭐 여러 다양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뭐 준비 정신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창의력, 창의성 있게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해 무기 체계라든지 또 전투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전투를 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지혜롭게 싸웠구나 라는 걸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또 구체적으로 내가 담고 싶은 그런 파트가 있다면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롤 모델이야. 롤 모델이고 멘토, 멘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세상이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포함된 게 이제 결국은 자기 소개 그 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그러한 인재상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알았죠? 또 지원 동기는? 네, 저의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오며 내 손으로 나의 나라를 지키는 것과 할아버지의 고결한 정신이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근 12년 동안 회장, 부회장뿐만 아니라 봉사단체, 단장, 그 다음에 동아리 부장 등과 같은 많은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리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런 리더가 저의 적성을 맞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장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나라에 헌신도 할 수 있고 저의 장점을 가장 살릴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학교에서 오는 선배들과의 만남, 사관 선배들과 만남 같은 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제 마음이 확고히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가족과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직접 지킬 수 있고 그들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되고 싶어 정예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잘했어. 그리고 이제 일단은 나하고의 시선에서 가장 많이 맞추고 있고 잘 맞추고 있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좋았다. 그래.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막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막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거는
그 천천히 고쳐 나가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숙달해 나가면 돼. 잘했어, 잘했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정예 육군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좀 언급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더 좋겠어. 현재도 좋은데 또 정우. 제가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독립운동가셨던 증조부의 묘에 방문하기 위해 매년 현충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애국심과 수호 정신을 보면서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고 저 또한 국가를 지키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육사 근처에 거주하면서 육군사관 생도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육군사관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꿈에 대해 더 확신해가지고 이 꿈을 굳히게 되었고 매년 입시 설명회에 참석함으로써 장교가 되겠다는 저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나서 1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국영수 위주의 공부를 하여 1차 시험을 통과했고 그 후 체육관에 다니면서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체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가산점을 받기 위하여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했어? 수고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장교가 되어 드론 등 현대 무기 등을 익혀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잘했고, 뭐 어떤 그 동기나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나 이런 거 다 했어.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재우도 그랬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사관학교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이제 있다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능력을 키워서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나는 기여하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게 좀 더 이제 보완이 되면 더 좋겠어. 지금도 좋고, 어떤 친구는 언어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 영어나 뭐 이런 거, 외국어. 나는 외국어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그 외국어를 충분히 자기가 더 발전시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외국에 나가서 하는 일을 하는 거야. 국방무관이라는 자리도 있고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은 이제 군 내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 근데 나는 이제 군에서 인사 분야에서만 한 20, 30년 일을 했기 때문에 인사 분야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처음에 선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가서 할 수 있는지 교육, 그 다음에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직,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경력이 되면은 다음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진급,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돼서 나가는, 우리 이제 전역이나 이런 역종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야를 내가 다 전체를 다 일을 했거든. 그래서 보면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각각 그 직업도 많고 종류도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이 군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게 군에 길이 다 있어. 그래서 내가 나의 능력만 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는 못하죠. 그렇죠?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싶고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가야 되는 거야. 그걸 다른 사람이 대신 찾아줄 수는 없어. 왜냐?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이런 분야에 자신이 있어서 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나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가능해. 심지어는 유엔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 육사 출신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해서 특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의사도 있어요.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폴란드에서 위협을 느껴서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갔잖아. 거기서 이야기하는 명품 자주포, K9 자주포. 그런 자주포를 만든 사람도 군 출신이야. 육사 출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토대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는 있어. 그래서 육사를 가서 나는 이런 분야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면 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야. 또 지원 동기는? 제가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총소리가 마냥 두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피 흘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나라가 전쟁을 겪었던 이유는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방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교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교의 역량이면 한 대의 전차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장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가입니다. 장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부하들의 신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하들의 신임을 얻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저는 강재구 소령님처럼 부하들을 먼저 위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장교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위쪽인 GOP에 있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아주 훌륭하게 잘 발표를 했고, 그런 동기, 내가 왜 군인이 되고 싶은지, 육사를 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나가는지, 이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나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신뢰받는 그런 훌륭한 장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쭉 발표를 하면서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단어 선택을 할 때 조금씩 신경을 쓰면 더 효과적인 게 있어. 그래서 저희 나라라는 용어는 안 써. 왜냐하면 나라를 낮추거든, 저희 나라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고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라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저희 나라라는 용어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임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신임이라는 건 주로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할 때 신임이라는 거. 부하들한테 신임을 받는 게 아니라 부하들한테는 신뢰, 뭔가 믿음 이런 걸 주는 걸 신뢰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신경 써서 이야기하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발표 잘